자, 물을 한번 직접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물방울들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그것은 개의 눈이죠. 점점 물방울이 커지기 시작하네요. 새우눈만큼 커졌나요? 자, 새우눈 그 다음은 하한 다음에 뭐였죠? 어안, 그죠? 물고기 눈만큼 커지죠. 물고기 눈 다음은 우리가 연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이 끓기를 시작하는데 물이 이제 위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방울방울 서로 이렇게 줄에 꿰은 듯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걸 연주라고 하죠. 그래서 모양으로 오는 것, 형변을 우리가 4단계로 해서 해안, 하안, 어안, 연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한번 조용히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처음에는 물 끓는 소리가, 그죠? 물이 그냥 막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막 파도 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기가 다 사라지고 나야 이제 순숙이 되죠.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초성, 전성, 진성, 취성. 자, 지금 이제 초성이 나기 시작했네요. 그죠? 물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구르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죠? 전성, 구를 전자고요. 진성은 우리가 진동 소리, 지진 소리처럼 우당탕 퉁탕 하는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취성, 말발굽 소리가 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로 끓이는 거라서 아마 이렇게 무쇠솥에 끓이는 물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 코일을 밑에다 깔은 거라서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하고 코일이 있는 곳에서 먼저 끓어버리네요. 전체 밑판이 가열되어서 물이 끓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코일이 있는 곳부터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 안쪽은 물 방울들이 그냥 있는데 바깥쪽은 막 연주 형태로 이제 끓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고 있나요? 지금 초성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수증기가, 그죠? 1루, 2루, 3, 4루. 루가 실오라기 루자였죠. 그래서 실오라기처럼 하나 나오다, 둘 나오다, 지금 서너 나오다가 이제 마구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전기로 끓이게 되면 이 정도 상황에서 그냥 스톱해버려요.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우당탕 퉁탕 지금 올라오고 있는 데서 차단기가 떨어져 버려요. 다 끓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직 순숙이 아닙니다. 다시 또 이제 이가 끓었다가 온도가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순숙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자, 네, 우리가 물 끓는 거 한번 유리포트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제어 장치가 있다 보니까 순숙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맹탕 상태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유리로 된 포트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유리 포트 가지고 사용할 때 이건 지금 이제 사이폰 도구라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유리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포트가 뚜껑을 이렇게 열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끓여댑니다. 그래서 한번 순수계 형태를 보시는 건 집에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번까지 탕변까지 했고요. 이제 7번 전체가 우리가 22개 절목이라고 했는데, 22개 절목 중에서 7번째부터 오늘 시작을 해서 22번째까지 개략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신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탕용노눈인데요. 눈이라고 하는 건 부들부들하다라는 뜻인데, 노눈이면 부드러워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노눈은 물이 부드러워진 것, 노눈을 쓴다라는 건 사실 이제 물을 끓인 것, 탕수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채군모 탕용 눈이 불용 노 그랬는데요. 채군모라고 하는 사람은 채양이라는 중국 사람이고요. 탕용 물을 쓰는 데 있어서 눈이 불용로 그랬습니다. 이거 물이 부드러워진 상태의 것을 쓰지 늙은 물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물을 많이 끓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차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조즉 필전, 전즉 필마, 마즉 필라, 즉 차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떡차를 그죠? 만들어서 그걸 갈아서 먹는 그죠? 예전 방식, 포차 방식이 아닌 이제 점다 방식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전이라고 하는 건 맷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맷돌로 갈고, 그 다음에 전즉 필마, 이것도 이제 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은 거칠게 갈아진 거라면 마는 아주 곱게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드시 라는 채예요. 채에 걸러야 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까 앞에 포다라고 하는 건 이미 명나라 때부터 포다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포다법을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맷돌로 갈고 채로 거르고 해서 차를 만들어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라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말차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차를 그죠? 다선으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만들죠. 거품을. 그런데 그런 차를 우리가 가루차, 그냥 한자어로는 말차라고 하는데, 가루차, 말차를 그냥 덜어서 쓰지 않고 일본에서는 반드시 채로 한 번 더 걸러서 씁니다. 그래야 거품이 더 예쁘고 곱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단을 찍어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인작용단했습니다. 즉 여기서 차를 풀어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채로 걸은 찬들, 채로 걸러서 완전히 가루가 된 것을 제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용의 형태로 도장을 찍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게 이제 옛 사람들이 차를 만드는 그런 이제 떡 형태로 만드는 그런 차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탕을 끓일 때 너무 이제 차의 에너지가 그죠? 강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눈을 쓰지 노수를 쓰지 않는다. 마지막 구절 중요하네요. 탕수 오비 다주 3기인데요. 탕은 반드시 5번 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5번을 끓여야 차는 비로소 뭐 한다고요? 3기가 연주된다. 3기는 뭘까요? 여기서 세 가지의 기함, 차의 세 가지 특색, 바로 색, 향, 미, 色, 香, 味, 죠. 色, 香, 味, 俱全 우리 늘 얘기했었죠. 그래서 색깔과 향기와 맛이 다 우러나게 하려면 5번 끓인 물을 쓴다. 어떤 걸 먹을 때요? 용단차, 이런 떡차를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포법인데요. 포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포다, 그죠? 우리가 포다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포다는 차를 우리는 방식, 물에 우려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차를 어떻게 다관에 넣어서 넣게 되느냐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거탕냉기 경출연 후 투차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는 제거하다는 얘기죠. 탕의 이 앞에 이제 우리가 다호, 우리는 다관이라고 하죠. 다호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냉기를, 그죠? 냉기를 빼낸 다음에 차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관에다가, 그죠? 우리 다호에다가 차를 넣을 때 우선 뜨거운 물로 한번 헹구어 내서 냉기를 빼낸 다음에 차를 넣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차의 양에 관한 얘기가 있죠. 차가 찻잎이 너무 많은 것, 또 적은 것도 다 적절치 아니하다. 불가, 과, 중, 실정 그랬습니다. 이 중정 얘기했죠. 중정, 딱 알맞게 넣어야 차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 구절만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 보면 차를 빨리 걸으면 차의 싱그러움이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고 너무 늦게 마시면 향기가, 여기서 늦은 즉 그런 어떤 오묘한 향기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차를 따라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다라고 해서 차를 넣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투다, 행, 서. 차를 넣는 거는 차례가 있다. 적절해야 한다. 물, 실, 기의 적절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에 하투, 그 다음에 중투, 상투가 나옵니다. 하투법, 중투법, 상투법이라 그래서 지금도 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투는 차를 먼저 넣고 물을 넣는 걸 하투라고 하고요. 상투는 거꾸로겠죠. 그죠? 물을 먼저 넣고 그 위에다가 찻잎을 넣는 겁니다. 중투는 중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그죠? 상투는 춘추에, 중투는 여름에, 그죠? 그 다음에 아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봄, 가을에 중투를 하라는 얘기고, 춘추에 중투하고 여름에 상투, 겨울은 하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봄, 가을에는 차 잎이 물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물 좀 넣고 찻잎 넣고 다시 물 넣고, 봄, 가을에는 이렇게 하고요. 여름에는 차를 위에 띄우고 겨울에는 차를 밑에 깐다.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이제 투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음다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차를 마시는 아취가 10번입니다. 음다, 차를 마시는 데는 이객 소위 귀라 그랬습니다. 손님이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 명이 마시는 것보단 적은 수일수록 좋다, 그런 얘기죠. 객중 즉 헌하고 헌 즉 아취가 핍이다. 손님이 많으면 시끄럽고 시끄러운 즉 아취가, 아취라는 말 이해하실까요? 아취,
예쁘다라는 뜻이죠. 예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철왈, 혼자서, 요즘에 혼밥 이라고 하는데, 차를 혼자서 마시면 혼다인가요? 혼다? 혼자서 차를 마시면 신의 경지이고요. 둘이 마시면 승의 경지, 세, 네 명이 마시면 취의 경지고, 5, 6명이 마시면 범의 경지, 7, 8명이 마시면 시다. 자, 혼자 마시면 신의 경지라는 건 정신적으로 가장 풍요롭다라는 이야기고요. 둘이서 마시면 승이래요. 승은 뭐예요? 이길 승자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마시면 이기다라는 건 좀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마시는 건 고상해. 서너 명이 마시게 되면 그냥 취미 수준의 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명이 마시면 범은 넘치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평범하다라는 뜻으로 평범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7, 8명은 시야, 베풀 시자죠. 그냥 차를 내가 베푸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아취나 고상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다. 즉 숫자가 적을수록 경지가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향에 관한 얘기네요. 향기를 크게 여기서 보면 진향, 난향, 청향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 순향까지, 그죠? 이게 참 참진자, 난초난자, 맑을 청자, 그죠? 순수할 순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관념적인 향기로 정리를 했는데, 차마다, 그죠? 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개념적인 이야기로 정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 표리 여일한 것을 순향이라고 한다. 그죠? 표리 여일에는 안과 밖이 향기가 같은 것을 우리가 순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생 불숙을 청향이라고 했습니다. 생도 아니고, 그죠? 날 것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닌 것을 청향, 맑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화후 균정왈 난향이다. 이 불기운이 고르게 났을 때 이걸 우리가 난초의 향기라고 이야기한다. 우전신구왈 진향이다. 우전신구? 어떤 고구 전에 그런, 아까 우전이라는 게 우전차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 전 오일의 딴 향, 그런 향은 그냥 그런 싱그러운 느낌, 이런 걸 우리가 진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함향, 누부향 같은 게, 간향 같은 게 있는데요. 함향은 포함하다, 누부향은 위에 뜬 향, 간향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끼인 향, 이도 저도 아닌 것을 간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불정, 이제 바른 향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차에다가 이런 저런 것들을 마구 넣어서 이도 저도 아닌 블렌딩 차를 만들었으면 예전 같으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어상으로 진향, 난향, 청향, 순향 이렇게 4개의 향기로 향을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가장 차로서 좋은 차의 컬러를 여기 보면 청취라고 했어요. 이 취가 비취할 때 취자죠. 그래서 맑은 비취색을 최고로 쳤다라고 했고요. 여기 남백을 그 다음으로 쳤고요. 그 다음에 황흑, 홍, 어두울, 이 혼자죠. 그죠? 붉고 어두운 것들. 이 당시에는 6대 다류 개념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황차나 흑차나 홍차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은 품질로 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명수도 당배 절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옥 색깔의 차, 그죠? 그런 물에 이걸 문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선으로 거품을 막 이렇게 내 가지고 위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온 것이 옥색인 것이죠. 그런 것이 이 잔과 잘 어우러져서 절기, 아주 그 절묘한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와 그런 거품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색향미, 마지막에 미인데요. 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는 감윤위상이요 고체위하라 그랬습니다. 달고 윤택한 것, 그죠? 달고 기름진 것을 위상, 그 최고로 치고요. 그 다음에 쓰고 막히는 거, 하고 뭔가 우리가 그 체했다고 얘기하죠. 음식에 체했다. 그래서 고체는 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14번에 점염실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염은 오염입니다. 그래서 1점, 점 하나라도 오염이 되는 것은 참을 잃는다. 그래서 차에다가 여기에 보면 소금을 넣는다든가 향료를 넣는다든가 여기 생강 같은 거를 넣는 것은 전부 뭐예요? 참됨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오로지 찻잎을 쓰는 것이 가장 좋지 다른 것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거나 섞여 있는 것은 차의 참됨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변 불가용, 변질된 차는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품천, 요거 중요하죠. 차는 물의 신이다. 물은 차의 체이다. 자, 요 대목 중요한데 이해가 가시나요? 차라는 것은 물의 정신이고요. 물이라는 놈은 차의 몸이다. 어떤 것이 몸이고 어떤 것이 정신이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도 영과 육, 그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 차의 정신은 찻잎이 정신이고요. 이 몸은 물이에요. 우리가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물을 써야, 그죠? 차의 그 정신, 차의 에너지가 잘 우러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요, 비진수 막현기신, 참된 물이 아니면 그 정신, 그 에너지를 잘 드러낼 수가 없다. 정묘한, 그죠? 아주 정교한 차, 좋은 차란 얘기겠죠. 좋은 차가 아니면 그 채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물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차가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이 차를 우리에게 좋은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산정천, 산의 정수리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우물은 청이경, 맑은데 가벼워요. 그죠? 수하천, 청이중, 물이 저쪽 하천물은요 어떻게 맑으나 무거워요. 그 다음이 석중천인데요. 석중천이라는 건 돌에서 나오는 물, 그죠? 바위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맑고 달아요. 사중천, 이렇게 모래가 흘러가는데 있는 그런 우물은요 맑은데 열해. 열하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열하다라는 건 좀 차갑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가울 열자입니다. 물의 성질이 차다. 그 다음에 토중천, 땅 밑에서 나오는, 땅에서 솟아올라 올라오는 그런 샘물은 담백하고 어떻게 해요? 맑아요.
그 다음에 유어 황석 위가 그랬습니다. 황석, 노란색, 그죠? 누른색 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가, 그죠? 아름답다. 그래서 물 중에서 이렇게 샘물인데 물이 이렇게 모래에서 나오는 것이나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런 색깔 돌에서 나오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사출, 청석, 무용. 이 푸른 돌에서 나오면 못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돌이 푸른 곳은 광물질들이 과하죠. 유동자, 유어 안정, 부음자, 승어, 양. 여기가 중요합니다. 음지와 그 다음에 양지인데요. 음지에서 나오는 물이 양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원, 참된 근원은 무미이고요. 진수는 무향이다. 그래서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요. 좋은 데서 나오는 물은 아무 맛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야기하는데 물이 지금 이제 뭐 등급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도 물에 관한 얘기예요. 정수는 불의 달아. 우물물은 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수업도 이렇게 이제 물 수업을 한바탕 또 할 예정인데 어떤 물이 차에 가장 어울리는가는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쭉 해보면 되는데요. 그냥 크게 우리가 경수와 연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는 딱딱한 물, 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들이고요. 연수는 부드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들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우물물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광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 속에서 광물질을 함유한 물들이 올라오는데 광물질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차가 잘 안 우러납니다. 그래서 경수는 그죠? 땅 속에서 우러나오는 샘물은 차에 적합하지 않아요. 영국 같은 그죠? 유럽 대륙 사람들이 홍차를 많이 마시게 된 데는 처음에 유럽에서 그죠? 중국 차를 가져다가 먹는데 중국 차가 와서 중국의 녹차가 와서 차를 마시는데 물이 적당치 않았어요. 중국의 물과 유럽의 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먹는 차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녹차를 수입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홍차로 바뀝니다. 왜? 홍차는 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에 좋아했던 설탕 그리고 우유를 타먹기에 홍차가 훨씬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다경 이야기부터 합니다. 다경에 이르기를 산수상이요 강수하다 정수 최하의. 산에서 산물이 가장 좋고 강물이 그 다음이고요. 우물물은 가장 아랫등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썼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 물 받아놓기, 그 다음에 수도가 예전처럼 요즘처럼 막 수돗물이 막 펄펄 나오는 그런 시즌이 예전에는 아니었죠. 그래서 물 받는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 항아리를 정원 그늘진 곳에 두고 비단으로 덮어서 밤이슬을 맞게 하면 물의 어떤 그런 신령함이 흩어지지 않고 시통한 기운이 남아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물을 올릴 때에도 막 그냥 떠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올렸듯이 찬물도 예전에는 전부 비단으로 덮고 밤이슬을 쐬게 해서 정성스럽게 물을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먹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다잔, 그 다음에 식잔포, 행주 수건, 그 다음에 다위, 차의 위생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가 나옵니다.
조시정, 장시조, 포시결, 정조결, 다도진의. 정조결, 다도진의. 무슨 얘기입니까? 정과 조와 결 세 가지만 하면 다도는 끝이다. 다 할 진짜입니다. 다 했다. 우리가 다도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다도가 차의 정신, 혹은 차를 통해서 도를 닦는 거, 그죠? 정신의 수양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도의 개념과 우리 초의선사가 이야기하는 다도의 개념은 달랐다. 초의뿐만 아니라 이 책은 초의선사가 쓴 게 아니라 베낀 거라서, 중국에서도 다도라고 하는 것은 차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뜻이지, 그죠? 차를 가지고 정신 수양을 하는 거,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다도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볼까요?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보관할 때 습하지 않게 건조하게 하고, 우릴 때 청결하게 하는 것. 정성과 건조와 청결, 이 세 가지면 다도는 끝이다. 그 얘기는 차 다루기는 다 한 것이다. 정, 조, 결. 이것이 결론이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초의선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가 뭐예요? 만들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 차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를 건조하게, 습하지 않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차를 서비스하면 그것이 다도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다신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